안녕하세요. 30 중반 여자로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중으로 부모님과 절연, 의절 문제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 엄마는 자기애가 정말 강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엄마는 이렇게 귀엽고 애교도 많고 예쁘단 말 많이 듣는데 딸은 왜 이렇게 애교가 없고 뚱할까? 였고 사회생활 하면서 뚱뚱하단 말 들어본 적 없는 저에게 안 그래도 얼굴도 넙대대한데 살 좀 빼라. 넌 넙대대해서 남들보다 더 빼야 한다. 코가 못생겨서 어떡하니? 이렇게 애교가 없어서 누가 널 좋아하냐? 넌 못생겨서 애교라도 많아야 하는데 큰일이다. 등에 저를 깎아내며 자기를 치켜세우는 말을 여태껏 들어왔습니다. 저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고 대학 시절이나 사회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성격 참 좋다, 참 사람 좋다는 말 듣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말만 꺼내면 사람 무시하는 엄마 덕에 집에서는 그냥 입 꾹 닫고 물어보기 전엔 말 한마디 안 하는 전형적이지만 좀 더 심화된 K장녀 그 자체였을 뿐인 거죠. 본인의 자기애는 남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스스로 치켜세우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채우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아빠를 참 많이 무시합니다. 아빠가 좀 마르고 나무잡잡하신데 저 평생을 엄마가 아빠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 들으며 컸습니다. 빈티난다, 없어 보인다, 재수없다, 창피하니까 옆에 서지 마라 등등의 소리요. 아빠는 평생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남들 앞에서 저런 소리 들어도 그냥 멍하게 앉아만 계세요. 저는 그런 모습 보고 저 혼자 아빠를 동지로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무시당하고 나쁜 소리 듣고 있는 동지.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부모님, 저의 부모님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죠. 제발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는 아빠를 무시하지 마라.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 가족 불화한 거 보여주지 말아달라고요. 엄마는 호빵기로 끼면서도 알겠다고 했었고 그날 다행히도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니 저 혼자 좋았다고 생각했었네요.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빠가 참 심심한 사람이다. 같이 사는데 재미가 없다. 살이 안 쪄서 참 보기 안 좋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 빼고는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저 정도는 평소보다는 덜하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하고 며칠 뒤에 예비 시부모님 뵈러 갔는데 다 같이 밥 먹다가 아버님께서 안 싸던 분이 바깥 싸던 분을 좀 많이 무시하시더라 라고 하시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평소보다 덜하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건 남자친구가 그런 말 왜 하시느냐 다신 하지 마시라 그 자리에서 단속 쳐줬지만 창피함은 가시질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일주일 뒤 엄마가 남자친구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어머님 교회 권사라고 하시던데 이단은 아니시지? 권사 정도면 오래 다닌 건데 한 자리 하실 정도면 뭐가 있지 않아? 그리고 너 보험 없다며. 생명보험은 들어놔야 해. 수익자는 우리 땡땡이 이름으로 해야지. 이제 결혼할 건데 우리 땡땡이가 나중에 힘들 수도 있지 않니? 라는 말을 했어요. 말릴 새도 없었어요. 같이 밥 먹자고 만든 자리에서 저런 미친 발언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남자친구는 웃 어른이니까 쓰게 웃으면서 아하 이단 아닙니다. 보험 가입 하긴 해야죠. 라고 대답하고 제가 못 참고 터져버렸어요. 엄마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나? 남자친구 아직 엄마 사회 아니야. 남의 집 아들한테 할 소리야? 못 배운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야.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가족한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따졌더니 다 저를 위해서 한 말이고 분위기 띄우려고 해본 말인데 엄마한테 말버릇이 없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때 그런 소리를 했지 하고 웃어 넘길 일하고 설령 부모가 남들이 이해 못할 짓까 말을 해도 감싸줘야 하는 게 가족인데 자식을 잘못 키웠다. 살인해도 감싸줘야 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이다. 누가 널 이렇게 싹수 없고 인정 없고 삭막하게 만들었느냐. 남자에 미쳐서 부모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한 말에 너희가 기분이 나빴어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빠하는 너희가 정상이 아니다 하며 연연 거리고 쌍시옷도 들어가는 욕도 저한테 하면서 아주 난장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나쁜 거랍니다.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대요. 몇 년 듣는데 저도 눈이 돌아서 누군 욕 못해서 30년 넘게 듣고만 있는 줄 아냐.
이 친년은 엄마다 하면서 저도 같이 욕해버리고 개싸움을 했죠. 여기서 더 씁쓸해졌던 건 동지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저보고 정상이 아니래요. 어딜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냐.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들 너의 지금 행동은 정상이 아니고 해선 안 된다.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사과하기 전에 먼저 선 넘은 엄마부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단속 쳐도 또 남들 앞에서 저런 말 하지 않겠어? 결혼식장에서 또 저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하니 아빠가 아주 필사적으로 엄마 편을 드네요. 아무리 엄마가 아빠를 무시해도 아빠는 엄마와 같이 살기 때문에 엄마 편을 드는 게 맞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할 순 없으니 딸인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없어도 되고 남들 수군거려도 난 상관없다고. 요즘 신부 단독 입장도 많이 하고 1시간도 안 하는 행사에 부모가 오고 말고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고요. 수군거려도 그날 하루 그러고 말겠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시부모님 앞에서 또 그런 말 할까봐. 오가는 시부모님 교회 지인한테 이단 아니시죠? 라고 떠들까봐 벌써 두렵다고요.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말실수한 거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식 오지 마시라 하니 제가 먼저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두 분 다 결혼식 안 오시겠다네요. 저는 사과하지 않을 테니 그럼 이제 볼 일 없겠다. 다신 연락하지 말자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어떻게 그렇게 중간 역할을 못하느냐고 저를 설득해서 엄마에게 먼저 전화 걸게 설득해보라고 했다네요. 남동생도 엄마한테 그런 말 해선 안 됐다. 사과하라고 연락이 미친 듯이 와요. 물론 제가 심한 말로 받아친 건 있지만 먼저 선 넘은 말을 한 건 부모가 아닌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사과를 할 수 없다는데 세상의 상식인가요? 제 지인들은 자기였으면 저랑 결혼 안 하고 파혼했을 거라고 하는 정도인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저를 죄인 취급하고 지인들은 부모님께서 과했다고 하고 이제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단지 결혼식 한 번을 위해서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다 보고도 결혼하겠다는 남자친구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쓰니님은 너무 안쓰럽고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일을 꼭 그렇게 딸 결혼까지 어깃장을 놔야 속이 시원한 거래요? 무슨 부모란 사람들이 대체 축복해주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게 빌어줘야지. 왜 기싸움을 하는 거냐고요. 맘 단단히 먹고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은 괜찮아 했지만 정말 어떤 마음과 의지로 이 결혼을 끌고 가려는지 구체적으로 들으세요. 그게 설령 뼈 아픈 진실일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두 분께 깊은 대화가 더 필요해 보이고 부모님과는 진짜 의절할 정도로 사과할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안 볼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상에서 욱해서 내뱉은 말이고 현재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른 다음에도 진심인지 확인해보란 거예요. 이 정도의 최선은 다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댓글 2. 남친 폰에다 친정 쪽 가족 모두 차단해야 할 겁니다만 지금 남친과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발언이나 님 대처로 해서 살면서 님에게 치명적 약점이 되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님 대처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시는 거 보니 남친 직장이나 님 직장도 찾아올 듯하고 걱정이 되네요. 두 번째 사연. 시댁에서만 지원받았는데 양가 공평하게 효도해야 한다는 아내. 정상인가요? 저희 부부는 약 1년 6개월 전 결혼 당시 우리 집에서는 경기도에 15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매입 당시 시가 2억 2천만 원이었고 아버님께서 1억 3천만 원 증여, 9천만 원은 차용증 받고 빌려주신 아파트를 준비했고 아내는 본인이 모은 돈 2천만 원을 혼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처가에서는 상견례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예단 비용을 애들 살림에 보태주자고 제안해서 그 돈을 저희한테 주신 게 전부입니다. 저는 직업이 있고 아내는 직업이 없이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그 돈으로 지방의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었는데 현재 전세 자금만 1억만으로는 부족해 1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돈이 없다 보니 어떻게든 조금만 기다려봐라. 돈을 빌려서라도 도와주겠다고 동분서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 뒷바라지를 위해 그동안 살던 34평 신축 아파트도 팔고 25평 구축 아파트로 일주일 뒤 이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처가 부모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장모님은 저한테 본가보다 처가에 더 신경 쓰고 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가가 갑 농사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사위로서 어쩌다 한번 가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찾아뵙기 원하십니다. 물론 가끔 처가 가면 용돈 몇만 원 주시기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는 남자만 둘인 집안이고 처가는 아내 포함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사위인 제 앞에서 아들이 최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로서 처가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나이 70 넘은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들 뒷바라지 위해 새로 이사갈 아파트 수리비 아끼겠다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본인이 LED 등 설치하고 열쇠 자동 잠금 장치 설치하고 베란다 옷걸이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집안 가장으로서 가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제 모습에 죄송하기도 했고 한편으로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 말도 없이 무책임한 아내와 처가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크게 화를 내며 앞으로는 친정 신경 쓰지 말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제 아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가 부모님 중에 한쪽 부모님은 지원해 주시는데 다른 한쪽 부모님께서 지원 안 해주시는 건 가치관의 차이이자 문화의 차이지 지원 안 해주시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며 그런 이유로 양가 부모님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가 부모님 중에 한쪽 부모님은 지원해 주시는데 다른 한쪽 부모님께서 지원 안 해주신다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께 훨씬 더 저희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시는 부모님께는 저희도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되지 굳이 기준을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맞출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댓글을 읽고 추가 내용을 좀 적자면 제가 처음부터 아내한테 시부모님께 잘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아내나 장모님은 바라는 것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처가에 바라는 거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부모님만 딱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댓글에서 아내는 효녀이고 저는 불효자라는 말이 크게 공감하게 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아내에게 보여주었고 이자 계산이라도 해서 달마다 드리자고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안 받겠다고 하시기에 따로 부모님 통장 만들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요.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부모님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저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남편분의 감정이 이해가 가네요. 아내분이 받은 만큼이라도 시댁에 배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좀 양가 차별 대우를 하자는 말은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아내분은 시댁에서 그 연세에 집까지 팔고 옮기면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당연하다 생각 말고 좀 더 신경 쓰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